여러분들이 이제 목돈 갖고 지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시작할 때 부동산 재테크는요. 부동산 재테크뿐 아니라 뭐 금융이든 모든 재테크가 이래야 됩니다. 통제 가능해야 되고요.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 주식이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요? 코인이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 상품이 또 주택 상품이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물론 이 아파트라는 상품 괜찮죠. 근데 올라갈 땐 좋은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갖고 있는 분들이 더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올라가는 걸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는 말고 다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조용히 돈을 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부동산 재테크로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전수 받으면 돼요. 또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전수 받고 함께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걸로 다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가서 부동산을 많이 봐야 된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내가 그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맨날 가봤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가서 현장하고 내 이론적인 지식하고 연결하는 그런 접점들을 만들어내야만 내 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목돈 세 가지 무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거 목돈. 목돈은 당장 없더라도 아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테크 지식. 재테크 지식은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 분야만 선택하는 겁니다. 경주마가 옆에를 가리고 자기 나이만 달려가듯이 자꾸 옆에 보면서 경매했다가 상가했다가 토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100년, 1000년을 해도 힘들어요. 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이미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용기, 실천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내가 용기 내서 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믿을 수 있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한번 해보는 거 아니면 그 분야에서 이미 성공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한번 같이 해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도 이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요, 어떤 분이 나오냐면 리모델링 전문가가 나옵니다. 리모델링은 인테리어하고 좀 달라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층짜리 꼬마 건물이 있어요. 위치도 안 좋고 건물도 막 40년 돼서 오래됐고 그래서 1층만 겨우 임차인이 있고 2, 3층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싸게 나온 겁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억에. 근데 여기서 지금 월세가 100만 원만 나오고 있어요. 100만 원. 그러면 이걸 이제 사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모델링도 하고 용도 변경돼서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법은 이제 내일부터 토미 님이 나오셔서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 나오는 걸 200만 원 나오게 해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근데 10억짜리를 사서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한 2억을 들였어요. 그럼 총 12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만 원 나오는 그 건물을 200만 원 나오게 만들면 1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100만 원은 시장에서 매매 가격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4억에 3%면 월 100이잖아요. 지금 꼬마 빌딩들이 보통 3% 전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강남이냐 강북이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그 100만 원의 가치는 매매가에서 4억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은 14억이 되는 거죠. 내 10억에 사서 2억 리모델링 들여서 월세 100만 원만 높이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14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서울 수도권의 건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 능력만 있다면 이걸로 꾸준히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내일 나오는 그 전문가께서 물론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매주 나올 겁니다. 매주 나와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주 요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도 하지 않죠.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는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서 이 어려운 걸 내 거로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블루오션이죠. 나만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쉬운 것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냈을 때는 일단 어렵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시도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또 어렵게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만 이겨내면 이건 내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걸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리모델링은 경기와 상관없이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잖아요.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예요. 통제 가능하게. 내가 쥐락펴락해서 가치를 더 높이고 또 가치를 얼마큼 높일 수 있는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막연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해서 한 10억에 사서 12억 정도 리모델링 비용 들여서 한 15억에 팔 수 있겠다. 이게 예측 가능해야 돼요. 물론 오차율은 약간 있겠지만 그 오차율 범위 내에서 내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돈 버는 게 이렇게 재테크하는 게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테크 방법이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든 이 범주에 들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아닐까요? 그죠? 통제 가능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 우연히 한 번은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그 리모델링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제 소형 신축 개발에 대해서도 2명의 전문가가 나와서 여러분께 그 노하우를 다 전수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아직도 직장인이에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가 5년 전인데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막막했어요. 은퇴 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좀 적성이 안 맞고 그래서 이 다른 걸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는 부동산 세미나에 5년 전에 처음 뵙고 그때는 부동산 부자도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4년 전부터 시작하셨거든요. 4년 전부터 시작하셨고 돈이 없으셔서 이분은 목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3억 8천인가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4년 됐잖아요. 얼마 벌었을까요? 지금 그 38억 갖고 아니 3억 8천 갖고 시작한 게 지금 40억이 좀 넘는 금액을 벌었습니다. 소유주택 개발로. 물론 이제 좋은 시기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여러분께 모든 걸 다 전수해 드릴 겁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제 사업 파트너이자 제 후배이기도 한 조건희 대표님.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분은 지금 이제 PM, 부동산 소형주택 개발 PM 업무도 하고 또 CM도 하고 또 종합건설사도 가지고 계시죠. 경력도 굉장히 오래됐고 해서 내용의 깊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분의 소형주택 개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멘토 멘티 프로젝트로 여러분한테 좀 더 아주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는요, 이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들도 예민한 것들도 좀 있어요. 방송으로 좀 말하기 약간은 껄끄러운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알짜배기인데 그걸 이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주 그냥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다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코치코치 깨물어서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빼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10회 내지 20회 정도만 들으시면 전체적인 윤곽이 다 보이실 거예요. 아, 저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확신도 생기실 테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들은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런 시각, 그런 관점, 그런 통찰력을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형 신축도 있고 또 고시원 창업 전문가도 나옵니다. 이분도 역시 이제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을 소개시켜드렸어요. 제가 한 5년 전에부터 해서 고시원으로 한 1억 가지고 1억 정도 가지고 한 3, 400, 한 2억 가지고 한 500만 원대를 만들어내는 많은 분들을 이제 소개시켜 드렸죠. 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하셨고 지금은 이제 독립을 하셨어요.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 정도 돈으로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루 노동 시간도 거의 뭐 한 30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제 은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억 가지고, 아니 2억 가지고, 한 2억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활비 한 250에서 300 정도 필요하잖아요, 은퇴 후에. 근데 뭐 50대 중반에 은퇴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보통 지금 제 나이 또래는 65세 정도에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보릿고개라고 합니다. 10년을 연금 나오기까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연금이 나와도 지금 여러분들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5년, 10년 뒤에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 그 연금이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받는 돈이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그 한 달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다른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무노동 소득. 여러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고 무노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입,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임대소득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억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가 한 3%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이, 연 600만 원이니까 월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도 월 50만 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4% 되는 거 했다. 그러면 월 한 70만 원 전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억을 가지고도 한 60만 원 전후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죠? 그런데 이 고시원은 뭐 한 2억 가지고 한 400에서 600만 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노동도 거의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방법을 전부 다 전수해 드립니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수해 드려요. 빠짐없이 다 이분이 말 안 하면 제가 다 질문해서 다 빼내겠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야가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앞으로 매일 6시에 여러분들과 라방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라이브 방송으로. 자, 또 한 분야가 이제 세금이죠. 부동산은 살 때 세금 내죠. 취득세. 갖고 있을 때 세금이 또 있죠. 살 때 내는 세금은 이제 한 번만 내면 되는데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은 매년 나오잖아요. 재산세, 또 종부세 내는 분들 지금 많이 계시죠. 또 월세를 받게 되면 소득세에 대해서도 있고 또 팔 때, 그죠? 양도세 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내가 갖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다 세금이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증여나 상속을 하든가 또 개인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 또 사업자를 어떻게 내느냐, 또 언제 파느냐, 언제 사냐에 따라서 세금이 이제 하늘과 땅 차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버는 과정에서 어떻게 절세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뵀죠. 그 지병근 세무사님이 나오셔서 여러분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거고 또 각 분야에서 좀
그래서 소형신축에 최적화된 또 세무사님도 나오셔서 그에 대한 세무 전략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다 막아드릴 겁니다. 자, 또 이제 경매 전문가도 한두 분 모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요. 나오셔서 그냥 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 아니라 하나하나 사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거를 할 거냐면요. 저도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다고 하면 전 지금도 쪽방에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이 자격증을 회사 나오기 직전에 따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니죠. 자격증을 따기도 힘들고 또 자격증을 따서 중개업을 공인중개사를 창업한다고 해도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지금 힘드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공인중개사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거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그죠? 막막하죠. 지금 같은 시기에 준비 없이 창업하면 월세도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실력가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창업으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법, 그 세부적인 방법들을 알려줄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이 막막해하는 공인중개사 창업, 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 업으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격증이 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고 하면 이분의 라이브 방송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강의 있으시면 하는데, 근데 이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 이미 이제 섭외를 해놨습니다. 지금도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께 다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위기예요. 아니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집값 상승은요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집값은 다 올랐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른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다이나믹하게 하루하루가 바뀌어가고 뭐 지금 뭐 NFT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생소한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요즘 그 식당 가보면 주문을 기계 앞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신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저희 세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5.25인치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저장 매체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3.25인치 좀 조그만 게 나왔죠. 그거 이만한 게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혁신이었어요. 그러다가 CD라는 게 나왔죠. 용량도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쓰는 그 USB 메모리라는 게 나왔죠. 이 조그만 거에 더 많이 당기고 더 빠르게 이동이 되는 거죠. 혁신이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걸 안 씁니다. 왜? 지금은 가상 공간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공간을 쓰고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변화해 가는 게 그냥 신압으로 어느 순간 확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면 다행인데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데 우리가 앞서가지 못해도 열심히 쫓아가야만 우리가 뒤처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수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길버님 주제를 계속 바꿔가며 라방을 해주시나요? 건물 리모델링 상세하게 전수받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일별로 한 분야가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매주 나와서 여러분께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내 결에 맞는 거, 또 나하고 좀 궁합이 맞는 걸 여러분이 선택해서 매주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형주택 전문가, 또 리모델링 전문가, 고시원 창업 전문가, 또 공인중개사 창업 전문가, 경매 전문가, 기타 지속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전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분께 다 전수를 해드릴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자님, 시장 흐름 파악. 자, 시장 흐름 파악은 지금 그 프롭테크라고 해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방법, 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모셔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기 힘들지만 대체로 흐름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평균 수명은 70살 전후였죠. 지금은요, 모 대학에서 연구 논문을 보면 지금 우리 4050 세대들의 절반 이상은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지금 연구 논문이니까. 근데 10년 뒤에는 우리가 120살까지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금융기관 가보면 보험 상품 중에 110세 보험 상품, 120세, 요번에 130세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130살까지 살 것을 준비를 하는 이제 금융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25살에 보통 취업을 하잖아요. 저희 때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27, 8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49.5살입니다. 50살이 안 돼요. 굉장히 빠르게 은퇴를 하죠. 그러면 50살에 은퇴하면 한 25년 벌어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50년을 먹고 살 돈을 25년 동안 벌어야 돼요. 근데 남은 냈을 동안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제분들, 또 우리 부모님도 또 용돈도 되고 병원비도 의료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5년을 벌어서 50년을 버틴다는 것은 정말 뭐 연봉이 10억, 20억 되지 않는 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재테크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몰랐을 때 리스크가 있지 알고 시작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들은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게 아파트잖아요. 그건 3초 동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떨어지죠. 예측 가능하지도 않고. 그래서 좋은 시기를 만나면 좋지만 지금처럼 또 이 암흑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매주 전문가 분들 모셔서 제가 진짜 핵심을 꺼집어내지 않으면 제가 콕콕 찔러가지고 빼가지고 여러분께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지만 토미 대표님이 나와서 건물 리모델링으로 통제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지금 건물 갖고 있는데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가 떨어져서 고민 있는 분이라면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점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이제 7시가 좀 넘었는데요. 내일 6시에 건물 리모델링으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